사람이 제일 힘든 게 이 빚 독촉 전화는 저는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한참 시대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이게 탁 꽂힌 거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위 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행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정진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밑에 자막에 부동산 무료세 이렇게 써있는 그 저를 눈에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2014년도에 제가 썼던 학원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수업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제가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3만 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짧은 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부동산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초 체력인 것 같아요. 기초 체력. 부동산의 기초 체력을 쌓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돈 벌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그렇게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그래서 저는 신문을 꼭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3가지 신문 봅니다. 한경, 매경, 조선일보 이렇게 3가지 보는데 여러분들 뭐 신문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네이버에 올라오는 이런 신문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종이로 된 신문 보기를 좀 권하고 그 자료들을 필요하시면 스크랩을 해서 그냥 기존 신문지에다 잘라 붙여 놓으시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2번째는 책 좀 많이 사보세요. 책 15,000원이잖아요. 10% 세일하면 13,500원. 이 책들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돈을 벌고 싶겠다 그러면 제 책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책이 나오면 다 사서 보셔야 돼요. 그래봐야 한 달에 5권도 안 돼요. 그 정도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버실 생각을 해요. 3번째는 이런 강연회. 무료 강연회도 좋고요. 유료 강연회도 좋습니다. 저자특강, 특히 저자특강. 저는 저자특강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저자특강에 가서 여러 작가들을 만나고 그 작가들을 보면서 나도 책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저는 책을 내가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면서 책 쓰기 강좌도 들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이런 강좌들 많이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4번째,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이게 부록으로 나온 건데요. 임장 노트북. 책에 나온 내용을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한번 했어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라고.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 시세 조사를 도시가 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새 가장 핫한 데가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이런 데잖아요. 느끼셔야 돼요. 어느 지역이 왜 잘 나가는지를 잘 알아야 그 잘 나가는 지역들을 찾아가서 투자를 하죠. 그죠? 제가 투자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아직도 경매 한 건 받으면 최소 2천만 원, 많게는 5천, 1억 그렇게 수익을 남겨서 그냥 매매를 하라고 보통 선배들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생활비를 계속 만들어내야 됐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경매를 한 건 받아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2천만 원 받고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월세를 깔아서 받으면 1년만 모으면 내 생활비는 다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쨌든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좀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쨌든 생활비, 월급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은 차익형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같이 매달 생활비를 내야 되고 생활비가 필요로 한 사람은 수익형으로 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익형으로 1년을 깔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그 유혹을 이거를 하나 팔아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죠. 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차익형으로 갈 거냐 수익형으로 갈 거냐를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둘째, 단기 투자로 갈 건지 장기 투자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왜 그러냐면 저는 주택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주택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할 때 다 집이 많이 있었어. 재산에. 지금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정치인들 자기 재산에 주택이 있는지.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돼, 지금은. 돈 갖고, 집 갖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하나, 그 정도. 그래서 단기 투자로 갈 거면 단기 투자에 맞게. 부동산은 단기 투자라 그래봐야 최소 2년이에요. 장기 투자로 갈 거면 5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상속 가능한 물건에 투자를 합니다. 안 팔겠다는 얘기죠. 한번 사놓으면 그거 계속 월세 받다가 저 죽으면 저희 아들님이 그냥 아니 저희 와이프가 받아서 쓰겠지. 쓰다가 저희 와이프 죽으면 저희 아들한테 주든지 뭐 지가 돈이 필요 없으면 나라에다 기부를 하든지 환원을 하든지 뭐를 하겠지. 이제 그런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좀 필요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하다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지.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그거 한다. 본인이 계획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수익형으로 갈 거냐 차익형으로 갈 거냐 단기 투자를 할 거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책에 보면 그것도 찾아가는 방법들을 좀 제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